체육관 라커룸의 싸늘한 공기 속. 땀 냄새와 고독이 뒤섞였다. 이곳에서 민재는 숨을 고르며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는 속으로 되뇌며 누구도 모르는 자신의 비밀에 짓눌렸다. 민재는 20살. 한국의 작은 해안 도시 목포에서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평범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그는 남자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체육관에서 만난 코치 성훈을 향하고 있었다. 성훈은 32. 지역 복싱 체육관의 코치로 강인한 외모와 따뜻한 말투로 모두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민재는 그의 훈련을 받으며 점점 더 깊은 감정에 빠져들었지만 그 감정을 드러낼 용기는 없었다. 한국. 특히 이 작은 도시에서 그런 사랑은 금기였다. 민재는 어릴 적부터 자신을 숨겨왔다. 아버지는 엄격한 어부였고 어머니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전형적인 가정이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이 그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강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가 느끼는 사랑 앞에서는 아니었다. 그는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며 자신을 단련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약해졌다. 성훈의 손길, 그의 경력, 그리고 가끔씩 스치는 눈빛은 민재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날 저녁, 훈련이 끝난 후 민재는 홀로 라커룸에 남았다. 모두가 떠난 체육관은 고요했고 그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그는 벤치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이건 잘못된 거야.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성훈을 떠올렸다. 그의 웃음, 그의 단단한 어깨, 그리고 그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가슴의 떨림. 하지만 그 감정은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바로 그때 라커룸 문이 열렸다. 민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성훈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단호했지만 민재의 눈물을 보고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민재. 왜 여기 혼자? 성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더 세게 쳤다. 그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성훈은 민재 옆에 앉았다. 피곤한 것 같지 않은데.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숨을 삼켰다. 성훈의 가까운 숨소리. 그의 채취가 민재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코치. 괜찮아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성훈은 고개를 저었다. 너. 요즘 자주 혼자 있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너 믿는다.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믿는다.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들릴 줄 몰랐다.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었다.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다. 만약 성훈이 자신을 혐오한다면
만약 이 작은 도시에서 소문이 퍼진다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코치. 그냥.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성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민재를 꿰뚫는 듯했다. 이상하다고. 뭐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 순간.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말할 것인가? 숨길 것인가?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코치.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성우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천천히 말해. 나 여기 있어. 그 따뜻한 손길에 민재는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저 남자를 좋아해요. 그 말은 라커룸의 고요한 공기를 갈랐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성훈의 표정이 변했다.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 그는 손을 떼지 않은 채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게 너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성훈이 자신을 밀어낼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성훈은 조용히 말했다. 너 혼자 많이 힘들었지.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성훈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없었다. 오히려 따뜻함이 있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성훈을 바라보았다. 코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훈은 미소를 지었다. 잘못된 거. 사랑이 잘못된 거라니. 그게 말이 되냐? 그의 말은 민재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 순간.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라커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민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 비밀은 아직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민재는 급히 눈물을 닦았다. 성훈도 문 쪽을 바라보며 몸을 일으켰다. 문이 열리며 체육관의 또 다른 회원. 재혁이 들어왔다. 재혁은 26. 키가 크고 호탕한 성격의 한국인으로 민재와 같은 복싱 수업을 듣는 동료였다. 코치. 민재. 아직 여기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민재는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걸 느꼈다. 재혁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성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응. 민재 좀 도와주려고. 그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민재는 긴장으로 숨이 막혔다. 방금 털어놓은 비밀이 재혁에게 들켰다면? 그는 고개를 숙이고 라커로 다가가 짐을 챙기는 척했다. 재혁은 별다른 말 없이 자신의 라커로 향했지만 민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에 떨었다. 성훈이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나중에 얘기 더 하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성훈의 따뜻한 말은 그를 위로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을 낳았다. 그는 성훈에게 자신의 마음을 모두 드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성훈은 정말로 그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목포의 바다 냄새가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다. 그는 성훈을 떠올렸다. 그의 단단한 손, 부드러운 눈빛. 하지만 그 뒤로 재혁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떠올랐다. 민재는 전화기를 들고 친구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은 23. 민재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유일하게 그의 비밀을 아는 친구였다. 그녀는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민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수진아, 나 오늘 코치한테 내가 게이인 거 말했어. 민재는 메시지를 보내고 숨을 멈췄다. 곧 답장이 왔다. 뭐? 진짜? 코치 반응 어땠어? 민재는 망설이다 답했다. 코치. 이해해준 것 같아. 근데 무서워. 누가 알게 될까봐. 수진의 답장은 따뜻했다. 민재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코치가 좋은 사람이라면 너 지지해줄 거야. 수진의 말은 민재에게 힘이 됐다. 하지만 다음 날 체육관에 갈 생각을 하자 다시 불안이 밀려왔다. 그는 성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날 훈련 시간. 민재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다. 성훈은 이미 링 위에서 다른 회원들과 훈련 중이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단단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민재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다. 훈련이 끝난 후 성훈이 민재에게 다가왔다. 어제 얘기. 더 하고 싶으면 언제든 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문이 막혔다. 그는 성훈에게 끌리는 마음을 숨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며칠이 지나고 민재는 점점 더 성훈과 가까워졌다. 훈련 중 성훈은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민재, 너 펀치 각도 좀 더 신경 써. 이렇게. 성훈은 민재의 팔을 잡고 자세를 교정해줬다. 그 짧은 접촉에 민재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재혁의 시선이 느껴졌다. 재혁은 최근 민재와 성훈이 자주 대화하는 걸 눈치챈 듯했다. 그의 미소에는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다. 어느 날, 훈련 후 재혁이 민재에게 다가왔다. 야, 민재. 너 코치랑 되게 친해졌네? 그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민재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냥 코치가 잘 가르쳐줘서. 민재는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재혁은 웃으며 어깨를 툭 쳤다. 뭐야? 비밀 있나? 그 농담이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성훈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다. 성훈이 자신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했다. 게다가 재혁의 태도는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재는 수진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아, 나 코치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말하면 다 망칠 것 같아. 수진의 답장은 단호했다. 민재, 넌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코치가 너 마음 알아주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넌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은 민재에게 용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그는 성훈에게 다가갈수록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다음 훈련 날,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성훈에게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었다. 훈련이 끝난 후, 그는 용기를 내어 성훈에게 말했다. 코치, 저 코치랑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요. 성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민재, 너랑 얘기하면 기분 좋아. 그 말에 민재의 심장은 다시 뛰었다. 하지만 그 순간 재혁이 라커룸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재혁의 시선은 민재를 꿰뚫는 듯했다. 또 둘이 뭔 얘기해? 그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날카로움이 민재를 긴장하게 했다. 성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훈련 얘기야. 민재 펀치 좋아지고 있거든. 재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재는 그의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민재는 라커룸을 빠져나오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재혁의 태도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는 뭔가를 의심하고 있었다. 민재는 체육관을 나와 바닷가로 향했다. 목포의 바다는 차갑고 고요했다. 파도 소리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는 성훈을 생각했다. 그의 따뜻한 말, 그의 손길. 하지만 재혁의 눈빛이 그 모든 걸 위협했다. 그날 밤, 민재는 수진과 전화로 긴 대화를 나눴다. 수진아, 재혁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나 무서워.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재, 너 잘못한 거 없어. 재혁이 뭐라 하든 넌 너 자신을 지켜야 해. 그녀의 말은 힘이 됐지만 민재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는 성훈에게 더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졌다. 며칠 뒤 체육관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훈련 중 재혁이 민재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 민재. 너 코치 좋아하지? 민재는 숨이 멈췄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그는 말을 더듬었다. 재혁은 씩 웃으며 어깨를 툭 쳤다. 농담이야. 긴장하지 마. 근데 진짜 코치랑 되게 잘 맞는 것 같더라.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민재는 재혁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날 훈련이 끝난 후 민재는 성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코치.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커룸으로 그를 이끌었다. 문이 닫히자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코치. 저 코치를 좋아해요. 그냥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더 깊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성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민재. 나 너 말 진심으로 듣고 있어. 근데 이건 우리 둘 다 조심해야 할 일이다. 성훈의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거리를 두는 말이었다. 민재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성훈이 자신을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그를 더 외롭게 했다. 코치.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성훈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미안할 거 없어. 너 용기 낸 거. 나 알아. 그 순간 라커룸 문이 벌컥 열렸다. 재혁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뭐야? 이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재는 얼어붙었다. 성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재혁. 오해하지 마.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 하지만 재혁의 눈빛은 믿지 않는 듯했다. 그는 민재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재혁의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성훈이 재혁을 막아서며 말했다. 재혁. 말 조심해. 민재가 뭘 잘못했어. 재혁은 코웃음을 치며 나갔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서 혼자 울었다. 그는 성훈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걸 후회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용기가 그를 조금 더 자유롭게 했다. 그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나 코치한테 고백했어. 근데 재혁이 들은 것 같아. 수진은 침묵하다 말했다. 민재, 너 강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여기 있어. 다음 날 체육관은 이상한 분위기였다. 재혁이 다른 회원들과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민재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성훈을 피해 훈련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훈련이 끝난 후 성훈이 그를 불렀다. 민재, 너 괜찮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성훈은 조용히 말했다. 민재, 나 너 말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 근데 우리 이 도시에서 조심해야 해. 민재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성훈도 이 사회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은 민재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민재는 체육관 게시판에 붙은 익명의 쪽지를 발견했다. 민재, 너 비밀 다 아는 사람 있어.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민재는 쪽지를 손에 쥔 채로 숨을 쉴 수 없었다. 글씨는 낯익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그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체육관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쪽지를 주머니에 구겨넣고 라커룸으로 들어갔다. 성우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민재. 무슨 일 있어? 성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망설였다. 쪽지를 보여줄까? 하지만 그는 성훈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는 거짓말을 했다. 성훈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나한테 솔직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그 말은 민재를 더 괴롭게 했다. 그는 성훈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서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다 아는 사람이 있어. 그 문장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재혁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그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 누가 나에 대해 쪽지 남겼어. 무서워.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재. 그거 누가 썼는지 알아내야 해. 그리고 너.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다음 날. 민재는 체육관에 가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성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재. 오늘 왜 안 왔어? 걱정돼. 민재는 망설이다 답장했다. 코치. 저 그냥 좀 쉬고 싶어요. 하지만 성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몇 시간 뒤. 민재의 집 앞에 성훈이 나타났다. 민재. 나 좀 들어가도 돼? 성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재는 당황했지만 문을 열었다. 성훈은 작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너. 요즘 힘들지? 나한테 말해. 민재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쪽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코치. 누가 저에 대해 알아요? 제가. 게이인 거. 성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쪽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이거. 누가 장난친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 조심해야 해. 성훈의 말은 민재에게 위로가 됐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성훈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에 더 깊은 감정을 느꼈다. 코치. 저 때문에 곤란해질까봐 무서워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성훈은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민재. 너 때문에 곤란한 거 없어. 나. 너 지킬게. 그 순간
민재는 성훈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코치. 저 코치를 사랑해요. 성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민재. 나 너 말 진심으로 듣고 있어. 근데 나도 나 자신을 좀 더 알아가야 할 것 같아. 그 말은 거절이 아니었지만 민재는 가슴이 아팠다. 며칠 뒤 체육관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재혁이 다른 회원들에게 민재와 성훈의 관계를 비꼬는 말을 퍼뜨렸다. 민재가 코치한테 좀 이상하게 구는 것 같지 않아? 그의 말은 빠르게 퍼졌다. 민재는 체육관에 들어설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수지는 민재를 찾아와 말했다. 민재. 너 이겨내야 해. 소문이 퍼져도 넌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그녀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수진. 나 코치 없이 못 살 것 같아. 근데 이 소문 때문에 다 망칠 거야. 그날 밤 성훈이 민재에게 전화했다. 민재. 나 내일 체육관에서 너랑 얘기하고 싶어. 우리 이겨낼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성훈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다. 다음 날 체육관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재혁이 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야, 민재. 너 코치랑 무슨 사이야? 다들 궁금해하던데. 민재는 숨이 막혔다. 그는 성훈을 바라보았다. 성훈은 재혁을 노려보며 말했다. 재혁. 소문 퍼뜨리는 거 그만해. 민재한테 상처 주는 거야. 재혁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상처. 코치. 진짜 모르는 거야. 다들 민재가 이상하다고 수군거려. 성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 가자. 여기 있을 필요 없어. 그는 민재의 손을 잡고 체육관을 나섰다. 바닷가로 향한 두 사람. 파도 소리가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코치. 저 때문에. 미안해요. 성훈은 고개를 저었다. 민재. 너 때문이 아니야. 이건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야. 그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됐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바닷가의 차가운 바람이 민재의 얼굴을 스쳤다. 성훈은 그의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 너 지금 많이 힘들지? 성훈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코치. 저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소문 때문에.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성훈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 세상이 너를 이해하지 못해도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
너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그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울렸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코치. 저 코치가 저를 이렇게 위로해줘도 저 마음이 자꾸만 무거워요. 성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 나 너 말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 나도 나 자신과 싸우고 있어. 민재는 그의 손길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성훈의 눈빛에는 혼란이 담겨 있었다. 코치. 무슨 뜻이에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성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너한테 끌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나 아직 그걸 받아들이는 게 무서워. 그 말은 민재에게 충격이었다. 성훈도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코치. 저 기다릴게요. 코치가 준비될 때까지.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생겼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성우는 민재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우리 천천히 가자. 하지만 너 혼자 두지 않을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소문은 더 심해졌다. 체육관 회원들 사이에서 민재와 성훈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다. 심지어 민재의 아버지에게도 소문이 들어갔다. 민재의 아버지는 그를 불러 세우며 말했다. 민재, 너 체육관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던데. 민재는 숨이 막혔다. 그는 아버지의 눈을 볼 용기가 없었다. 아빠. 그냥 소문이에요. 민재는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차가웠다. 소문. 너 남자답게 살아. 이상한 짓 하지 마.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울었다. 그는 성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를 더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수지는 민재를 찾아와 그를 위로했다. 민재, 너 아버지 말 너무 마음에 담지 마. 너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 나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코치도. 나도 다 힘들어질 거야. 수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싸우는 거야. 그 말은 민재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성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코치, 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훈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강렬했다. 민재, 나도 포기 안 해. 같이 싸우자. 다음 날, 민재는 체육관으로 향했다. 그는 두려웠지만 성훈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체육관에 도착하자 재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 너 진짜 코치랑 그러는 거야? 다들 너 얘기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재혁. 너한테 상관없어. 내 삶 살 거야. 재혁은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성훈이 나타났다. 그는 재혁을 노려보며 말했다. 재혁. 이제 그만해. 민재는 너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재혁은 아무 말 없이 물러났지만 민재는 알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성훈의 손을 잡으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들은 함께 바닷가로 향했다. 파도 소리 속에서 민재는 성훈에게 말했다. 코치. 우리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 우리 같이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은 민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민재와 성훈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목포의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었다. 민재는 성훈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의 가슴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소문은 점점 더 퍼졌고 체육관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코치.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성훈은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다. 민재.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를 지키면 돼.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민재는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었다. 성훈도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며칠 뒤 민재는 아버지와 다시 마주했다. 아버지는 화가 난 얼굴로 말했다. 민재. 너 체육관 그만둬. 이상한 소문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민재는 숨을 삼켰다. 그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제 자신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소문이 진짜야. 민재는 침묵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모든 걸 말해주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재. 너 우리 집에서 나가. 그 말은 민재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는 집을 나와 수진의 서울 아파트로 향했다. 수진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민재. 여기서 새로 시작해. 너 강한 사람이야.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성훈에게 전화했다. 코치. 저 집에서 쫓겨났어요. 성훈은 즉시 달려왔다. 그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재. 너 혼자 아냐? 나 여기 있어. 그 순간. 민재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느꼈다. 성훈의 품에서. 그는 세상의 무게를 잠시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체육관에서 성훈은 회원들의 냉담한 시선을 받기 시작했다. 재혁은 소문을 계속 퍼뜨렸고, 심지어 체육관 주인에게 민재와 성훈의 관계를 고자질했다. 주인은 성훈을 불러 말했다. 성훈, 너 좋은 코치야. 근데 이런 소문 때문에 체육관 이미지 망가져. 좀 조심해. 성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장님, 저 민재 지킬 거예요. 소문이 문제라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는 민재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성훈이 자신 때문에 피해를 받는 걸 원치 않았다. 그는 성훈에게 말했다. 코치. 저 때문에 코치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성훈은 민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민재. 너 때문에 망치는 거 아냐. 너 때문에 나 더 강해지고 있어. 그 말은 민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는 성훈과 함께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수진의 도움으로 민재는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성훈은 주말마다 그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걷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민재는 성훈에게 말했다. 코치, 저 언젠가 우리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 그날이 올 거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들은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재혁이 서울로 찾아왔다. 그는 민재를 찾아 카페로 와서 말했다. 민재, 너 때문에 코치 망했어. 체육관에서 잘렸다고. 민재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성훈에게 전화했지만 성훈은 침착하게 말했다. 민재, 걱정하지 마. 나 새 출발할 거야.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코치, 저 때문이에요. 미안해요. 성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재,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너랑 같이 새 삶 시작하고 싶어. 그 말은 민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는 성훈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민재와 성훈은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성훈은 새로운 체육관에서 코치 일을 시작했고, 민재는 카페 일을 하며 대학 공부를 이어갔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함께 빌려 살기 시작했다. 비록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됐다. 어느 날, 민재는 수진과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민재, 너 진짜 많이 변했어.
전에는 늘 무서워했는데 이제 당당해 보여.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수진. 그건 다 코치 덕분이야. 그리고 너 덕분이야. 수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너 행복해 보여. 그거면 됐어.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완벽하지 않았다. 민재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는 아버지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민재. 너 어머니 많이 아프시다. 집에 와라.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풀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성우는 민재를 다독이며 말했다. 민재. 가봐. 너 아버지랑 마주해야 해. 나도 같이 갈게.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목포로 향했다. 민재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아빠 화나게 했어요. 어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 너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아빠도. 결국 너 이해할 거야. 민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성훈을 보고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망가졌어. 성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버님. 민재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민재는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 너 진짜 이 삶을 원하냐?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빠. 저 이 삶 사랑해요. 코치도. 제 자신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다. 민재는 눈물을 흘렸지만 성훈의 손을 잡으며 힘을 얻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재와 성훈은 서울로 돌아와 그들의 삶을 이어갔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세상의 편견과 싸웠다. 어느 날, 민재는 체육관에서 성훈이 훈련시키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성훈에게 다가가 말했다. 코치. 저 그날 라커룸에서 울던 순간 기억나요. 성훈은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그때 내가 들어갔던 게 우리 인생 바꾼 거야.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코치. 저 그때 용기 낸 거 후회 안 해요. 우리 같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들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민재는 성훈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코치. 우리 언제나 같이일 거죠? 성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민재. 언제나.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커룸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편견을 넘어 서로를 향한 진심으로 이어졌다.